그러면은 이제 실전 자미두수는 어떻게 진도 나갈 것인지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전 자미두수는 말 그대로 이두 선생께서 제가 그 이두 선생도 지금 얼마 전에 한번 뵙고 왔는데 그냥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그냥 선비입니다. 선비. 예, 선비라고 선비. 그래서 역시 제가 그 평소에 좀 존경해왔던 그 이미지 그대로였고 정말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저는 했습니다. 놀란 거는 뭐냐면 그 이제 딱 그 상담실에 이제 집인데 상담실에 딱 들어갔더니 뒤에 책이 막 그냥 막 겹겹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원문. 그분 같은 경우는 특히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자료가 많이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부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두 선생님께서 그 직접 먼저 그 원서 가지고 실제 그거 가지고 다 한문으로 된 걸 갖다가 다 이렇게 그 해석하셔가지고 그것도 연구 끝에 그 진짜 비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실전 자미두수든 전서에서 그냥 다 풀어버렸어요. 근데 또 놀랄 만한 거는 제가 뭐 또 이두 선생 뭐 그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느꼈던 바를 갖다가 저하고 그 이두 김선호 선생 같은 경우는 책으로 만난 스승이지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책 쓰신 걸 보고 제 마음속으로 상당히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존경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갖다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감사한 마음을 갖다 좀 가졌으면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은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실전 자미두수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메커니즘들 있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운세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은요. 역학의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그냥 사유하시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저는 그 역학 공부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헤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저도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하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체계를 갖다가 완벽하게 완벽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체계적으로 전달해주는 책은 저는 진짜 물론 있겠지만 보기 힘든 책이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가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실전 자미두수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1권, 2권으로 나눠져가 있는데 1권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그냥 요 부분 줄치시고 요거 외우십시오. 요 부분 줄치시고 그 왕초보 때 진도처럼 그렇게 나갈 겁니다. 더더욱 빠르게 나갈 겁니다. 진행돼서. 그래가지고 1권이 거의 끝날 쯤에는 그 이제 우리 어차피 이제 그 이두 김선호 선생의 관법을 갖다 배우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이두 김선호 선생의 관법을 1권에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돼요. 요런 식으로 해가 자미두수를 봐나가구나. 그래서 2권에 들어가시면 한 2권 중반부부터는 이제 명반을 이제 풀기 시작할 거예요. 풀고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 또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관법 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제 관점을 좀 더 곁들여 가지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명반은 아직까지는 지금 설명이 조금 어렵고요. 2권 중반부 좀 들어가야 가능하다. 그래서 1권의 진도가 팍팍 나가기 때문에 결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또 3시간씩 하고 이러니까. 요일 변경은 조금, 제가 어렵게 해가지고, 저 때문에 또 한 분도 또 못 나올 시간이 그런 사실 좀 마음이 좀 무거운 면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통화하고 오시겠다고 이제 하시더니, 그게 좀 잘 조정이 안 되시는가 봐요. 중복이 돼 있는데 그걸 바꾸고 오신다 하더니만은 그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좀 가슴이 아프네. 어쨌든 또 새로운 그 선생님 또 한 분 오셔가지고 같이 또 합류하게 되고 기쁘고 같이 좀 쫙 가입시다. 3시간 하시는 건 무리 없으시죠? 예.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책으로 따지면 그 페이지 수로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제가 이제 읽고 바로 설명하고 이렇게 할게요. 예. 그래서 그 이두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사화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사화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록기법이라고도 하는데, 록과 기의 움직임을 가지고 사안을 갖다가 파악하고 성패를 갖다가 파악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관점은 물론 이제 이두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보죠. 같이 다 봅니다. 보는데 저는 여기에 비중 플러스 해가지고 삼방 자체, 격 자체, 그릇 자체의 비중을 여기서 책에서 논한 것만큼보다 조금 더 비중을 갖다 더 둬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거의 한 90%가 사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화에 관한. 그래서 사화는 말 그대로 뭡니까? 사화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사화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머리가 안에서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니까 일단은 긴장 바짝 하시고요. 자, 처음에 41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자, 자미두수는 궁과 성으로 이루어진다. 당연한 거죠. 궁하고 별의 관계를 가지고 그 상황 판단을 한다. 자미두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궁과 성이다. 이것은 자미두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궁과 성의 관계를 이두 선생 나름대로 표현을 갖다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궁이 음이라면 성은 양이다. 여기서 성은 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별성자를 써가지고 궁은 채고 성은 용이다. 그리고 궁은 형질이라면 성은 진료다. 궁이 육체라면 성은 영혼이다. 궁이 뼈라면 성은 살이다. 궁이 혈관이라면 성은 그 혈관 속에 흐르는 피다. 궁이 그릇이라면 성은 그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이다. 자, 우리 옹초보 할 때 체화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이 개념은 자미두수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만사 모든 것,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기를 하든 자미두수를 하든 하다못해 점을 치더라도, 물론 점에서는 체화용의 개념은 사실 조금 떠납니다. 그래서 일단 학적인 면으로 접근되는 그런 측면이 크다면 체화용의 개념을 이해 안 하고는 절대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자, 관상에서 코가 잘생긴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의 눈은 그냥 보편적으로 생기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노? 의지, 의욕 이런 것에 조금 주안점을 둔 눈이었고, 한 사람은 도화기가 살짝 흐르는 눈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코는 대표적으로 재백궁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미합니다. 돈을 의미하는데 그것 말고도 또 의미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 보통 장난삼아 이야기 많이 한다 아닙니까? 남자한테 코는 뭡니까? 정력. 그리고 그리고 그 자기 기준. 그죠? 그래서 코가 크면 실제로 어떤 그런 체력적인 측면으로 왕성한 어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물론 하관도 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재백과 체력적인 측면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단순하게 정력적인 의미로 이제 작용이 된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가정했을 때, 눈이 만약에 도화기가 있는 사람하고 그냥 일반적인 눈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의욕이라든지 욕구가 단순하게 강한 눈이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코였다면. 일단 그거는 일단 가정해서 그 부분 들어가려면 이제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날 새야 되고, 이제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코의 의미가 어떻게 틀려질까요?
신축이나 뭐 재배, 정확해. 너무 쉽잖아. 너무 상식적인 거고, 단순한 논리고,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 똑같은 토를 가진, 물론 여기서 똑같아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똑같은 A라는 뭔가를 놓고 판단할 때, 똑같이 돈의 의미도 있고, 어떤 정력이라든지 에너지의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어떻게 발현될 건지는 주변 상황을 봐가지고, 특히 상위 개념이 되는 주가 되는 어떤 그런 개념 안에서 결정을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딱 눈을 봤는데 눈뿐만 아니라 주변도 그렇겠죠. 도화기가 절절 흐를 때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코의 에너지를 도화의 에너지로 많이 써버린단 말이에요. 정력을 여자 만나고 풀어버린다 그쪽으로. 근데 만약에 눈이 그런 도화기보다는 그 의욕, 세속적인 욕구 이런 게 꽉 찬 사람들은 단순하게 돈, 현실적인 욕구로 쓸 거란 말이에요. 돈 벌려고 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두 사람이 정력이 강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건 똑같아.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보면 반드시 포인트가 비중이 틀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자, 체와 용, 주와 부의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궁과 성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 궁을 반드시 보고 성을 갖다가 해석해내야지. 궁을 무시한 상태에서 성만을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거는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천기가 뭡니까? 천기가 대표적으로 기술 에너지 아닙니까? 머리 쓰고 재주. 그죠? 자, 그러면 천기가 명궁에 있는 사람하고 신궁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자, 이게 이제 체죠. 그러니까 이게 궁이 체가 되니까. 자, 명궁에 있는 사람하고 신궁에 있는 사람하고 천기의 차이를 갖다가 한번 볼까요? 자, 천기가 명궁에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자, 공부라고 만약에 봅시다. 공부라는 어떤 주제로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설명한다. 그러면 명궁에 있을 때가 실제로 공부 잘하겠어요? 신궁에 있을 때가 공부를 잘하겠어요? 명궁에 왜? 명궁에서는 머리가 좋을 것 같고 신궁에서는 노력을 할 것 같고. 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앉아서 하는 공부를 한다면 천기자가 잘할 거라.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서 머리 쓰는 거, 운동, 몸 쓰는 거 이렇게 된다면 신궁의 천기자가 훨씬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자를 고르는데 천기가 명궁에 있는 사람하고 복덕궁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천기가 복덕궁에 있는 거하고 천기가 명궁에 있는 거하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자를 지금 고른다. 고르는데 어떤 여자를 갖다 고르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명궁에 1번 똑똑한 여자. 학벌 높고 지혜가 있는 여자, 똑똑한 여자. 2번 지혜라는 표현은 밑으로 써야 되겠다. 덕이 있는 여자, 착한 여자, 지혜가 있는 여자. 자, 우리 소위 말하는 커리오먼틱한 1번 여자고요. 2번은 소위 말하는 현모양처의 스타일이에요. 둘이 다 괜찮은 여자라. 자, 둘 다 괜찮은 여자지만 1번은 요새 21세기형 커리오우먼의 여자고요. 2번은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하는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현모양처. 자, 그러면 명궁에 있는 사람은 1번을 선택할까요? 2번을 선택할까요? 천기가 명궁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복덕궁에 있는 사람이 현모양처를 갖다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자, 복덕궁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명궁의 이미지하고는 그렇게 뭔가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말 저런 말 했지만, 자, 여기서 탁 한마디 던지니까, 대충 형어는 못하겠지만 뭔가 감은 잡히잖아. 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두 선생님께서 딱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자, 체와 용, 주와 부의 개념을 두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 갈 수 없다. 자, 그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굳이 경중을 비교한다면 이 둘 중에서도 궁에 대한 비중보다는 성적인, 여기는 좀 발음이 좀 이상하네. 별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궁보다는 별이 더, 궁보다는, 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분명히 궁이 체가 되고, 그 성이 용이 된다 그랬는데, 체가 더 중요하지. 왜 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했을까? 왜? 와, 우리 학생들 너무 잘, 네, 맞아요. 분위기 완전히 틀린데, 저번 시간하고. 맞아요. 자, 보세요. 성패는 별이 해버려, 별이. 궁 자체의 기륭의 의미는 크지가 않아요. 물론 궁에 따라서 그 별이 작용력이 커지고 작아지고는 분명히 있어. 하지만 단순하게 궁과 성의 어떤 작용력만 놓고, 이제 결국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세속적인 관점으로서의 성패를 논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궁 자체보다는 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라. 되시겠죠? 자, 그 밑으로 딱 내려가면 4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4칸 내려가시면 어떤 사물에 관련한 기륭에는 항상 성과 궁이 같이 연동하여서 상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다. 줄 딱딱 치시고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했던 이야기라. 그냥 궁과 별을 믹싱해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됐고. 자, 그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이 사화는 궁과 성을 연결시키는 네개체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사화는 궁하고 별을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네개, 아킬레스. 그래서 둘째 줄 딱 보면 사화는 성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성이 아니며 궁과 성 외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화는 궁과 성을 연결시켜주는 기운이자 연결고리다. 가로해가 1번 딱 하시면 됩니다. 자, 내나 같은 말이죠. 사화는 우리가 별로 분류해가지고 보기는 하지만 사화는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그래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탁 건드려주고 탁 건드려주는 게 사화라는 거죠. 자동차 딱 서가 있는데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딱 넣어줘야 차가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화가 가가지고 이렇게 툭 건드려줘야 사건이 발생하는 거라, 사건이. 자, 그래서 사화는 그 궁과 성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꼭 궁과 성의 그게 아니더라도 성과 성, 궁과 궁 모든 걸 갖다가 움직이면서 피처럼 돌면서 모든 걸 갖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쭉 넘어가셔가지고 46페이지 보시면 2번 궁 해가 나왔네요. 자, 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쭉 내려가가지고 굵은 글씨로 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궁의 중첩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사건의 대강을 짐작하고, 자, 다시 2번 그 바로 밑에 하나는 선천국, 하나는 대항궁으로 읽어준다. 자, 여기 1번에 뭐라고 했냐면, 자, 궁의 중첩을 그대로 읽어주면서 사건의 대강을 짐작하고, 궁의 중첩, 하나는 선천국, 하나는 대항궁으로 읽어준다. 사주에, 예를 들어서 사주에,
사주에 이제 딱 사주에 봐가지고 약간 정신적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갖다 내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걸 갖다 떠올립니까? 사주 보면서 예? 귀문. 자, 귀문. 또 예? 뭐라고요? 관살. 그렇죠. 이제 관살 중첩도 예. 조후. 조후. 또 식상과다. 자,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정신이라는 걸, 정신, 심리,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로서 약간 문제, 한마디로 해가지고, 심각하게는 사이코, 내지는 정서불안, 우울증, 예민함, 이런 걸 갖다가 파악하는 데는, 자, 볼게요. 아까 기문 나왔죠? 그 대표적인 겁니까? 귀문, 원진 이런 게 걸리면 일단은 정신적인 활동이 왕성해지는 에너지 아닙니까? 그러고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소화상전, 금목상전 아닙니까? 그런 거 걸리면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가지고 소화상전과 금목상전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렇게 들어가고요. 자, 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정신과 마음을 갖다가 의미하는 십신이 뭐가 있습니까? 십신으로. 생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인수 아닙니까? 인수. 되겠죠? 자, 그럼 요 세 가지만 한번 딱 봅시다, 그러면. 더 길게 볼 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자, 사주의 유일한 화가 수에 완전 괴멸당하면서 엄청난 소화상전이 일어나고 있다. 상전이라는 표현보다는 화가 괴멸당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주에서는 조우가 깨질 수밖에 없죠. 수가 왕성한데 화가 깨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우적인 측면으로도 화가 필요한데 화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화 상전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자, 그렇게 하나 딱 들어가고. 근데 그 깨지는 화가 인수야. 해피되면. 인수. 자, 거기다가 그 인수가 귀문까지 걸려있네. 그러면 그냥 거의 한번 찔러버리셔도 돼요. 이 사람 정상 아닌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뭔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냐면 뭐입니까? 자, 소화상전한다고 전부 다 그러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사주를 보면서 이제 학적으로 측면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시든지 도가 통하면은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한 방에 탁 이렇게 찍어버릴 수 있지만 학적으로 접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능성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가능성 불렀을 때 50점. 자, 두 번째 가능성 했을 때 80점. 세 번째 가능했을 때 90점.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간단 말이야. 한 8, 90점 되면 한번 찔러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자, 자미두수에도 똑같아요. 궁의 중첩. 어떠한 사안이 벌어지려면 계속 중첩이 돼요. 계속 중첩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명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부부 문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자, 이제 실전에서는 들어가면은 이 궁을 갖다 동시에 읽습니다. 부처궁이라고 따로 안 읽고 부관선 이렇게 읽습니다. 자, 부관선. 부관선의 의미를 갖다 한번 해볼게요. 부관선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부처 문제, 두 번째는 직업 문제.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리죠. 그러면 일단은 그 두 가지 사안이 이 궁선으로 해가지고 한 궁선에서 의미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움직여가지고 사안이 벌어지면 남편하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네 직장에서 뭐 일이 생기겠다. 자, 사주에서도 관은 실제로 남자와 실제 직업하고 같이 쓰잖아요. 부관은 자미두수에서 에너지를 갖다 같이 공유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죠. 처세. 액땜 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거라. 내가 만약에 부처궁이 되게 흉하다 하면 직업적인 면으로 그 흉화를 갖다 좀 쏟아내면 흉의가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되지만 그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는
내 처세에 달려있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 암시하겠죠. 다시 돌아가서, 자, 부관선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만약에 부관선에 선천화기가 딱 걸려가 있다. 그럼 이 사주를 갖다 딱 보면서, 아, 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직업적으로나 배우자의 측면으로 반드시 한 번은 아픔을 한번 겪겠구나. 그 아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은 몰라요. 질병으로 올지, 사고로 올지, 아니면 부부 관계로 올지. 예? 근데, 자, 여기서, 자, 운세가 일로 갔어요. 대운의 명궁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운의 명궁이. 자, 그럼 일로 이동했으면, 자, 명형부. 여기가 부처궁이 되네요. 자, 대한의 부처궁. 대한의 관록궁. 되겠죠? 자, 그러면, 근데, 공교롭게도 화기가 혹은, 록이 여기를 딱 움직여. 예를 들어서, 대한의 부처궁에 화기가 딱 붙어버렸어. 이까 이해되죠? 그러면 선천의 암시가 부처궁에 화기가 있으면서 부관선의 흉의를 암시했는데 대한에 들어가면서 대한의 부관선을 이렇게 화기로 움직이고 있네. 자, 그러면은 선천의 부관선, 대한의 부관선이 지금 움직여버렸다 아닙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 궁의 중첩.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는 선천을 읽고 하나는 대안을 갖다 읽어준다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러면 대안의 명청선이고 그 선천의 부관선이죠. 예. 그러면 명청과 부관이 동시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부관의 의미를 갖다 좀 더 보시면 돼요. 일단은 명천 같은 경우는 다른 궁하고 섞였을 때는 조금 그 특징적인 면이 오히려 조금 소그라들고 그 부관의 의미가 조금 더 부각이 됩니다. 명천은 기준이니까 일건가 같은 거니까. 되시겠죠? 하지만 만약에 중대 사안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부관의 명천이 되니까 뭡니까? 만약에 배우자로 본다면 남편의 생명, 남편의 건강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아직까지 머리 복잡하니까 지금 당장 아셔야 될 것은 부관이 이렇게 대안에 동시에 궁을 갖다 같이 움직였다면 중복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감을 갖다가 잡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선천의 부관이고 대안의 명천이니까 요렇게 읽어줘야 된다. 요까지만 지금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3번 중첩된 궁을 읽을 때는 본궁과 대궁의 조합만을 고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세, 록기, 사화를 갖다가 볼 때는 우리 지금 막 삼방 보고 협 보고 막 이랬다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대궁만 이렇게 착착 이렇게 빨리 봐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걸 다 봐야 됩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 봐야 되는데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머리가 터질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대궁만 딱 봐가지고 착착착착착착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근본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궁마다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궁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대궁을 보고 삼방을 보고 협을 보는 게 기본이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미지화 해야 돼. A는 형제궁은 좋으니까 A 플러스 이미 딱 결정돼. B는 부처궁은 보니까 화기도 있고 안 좋아. 이거는 낙제 D. 이렇게 해가 궁마다의 나름대로의 그거는 파악을 갖다가 해놔놓고 나중에는 그렇게 봐야 돼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지만 지금 접근자 하실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대궁만으로. 그리고 이게 가장 작용력이 커요. 운에서 사화로 움직일 때는. 그냥 급할 때는 그렇게만 봐도 돼요. 되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또 공부할 거지만
특별히 협궁이나 삼방을 중요시하는 별들이 있으면 그때는 또 한 번 더 봐주고,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자, 자, 오늘은 그 진도를 그렇게 많이 안 나갈게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전 자미두수 할 때는 대궁을 같이 해가지고 읽어준다. 자, 그러면은 명천, 자, 형로, 맞죠? 자, 부관, 그 다음에 자전, 자전선, 그 다음에 제복선, 그 다음에 부질선. 그래서 향후에는 요 말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47페이지 5번, 굵은 줄로 5번 돼 있는 데 있습니다. 궁이 중첩될 때, 명궁이 중첩되면 그 문궁의 색깔은 없는 것으로 본다. 아까 제가 했던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어버리면, 명궁보다는 그 부관의 의미를 갖다 좀 더 부각시켜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줄에 47페이지 맨 밑에 줄에 6번 유년 12궁이 선천의 명천선, 대한의 명천선, 신궁과 중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년 12궁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년에 이제 유년이면 유년이 뭡니까? 네, 세운. 저번에 말씀드렸죠. 소환은 안 봅니다. 소환이 뭡니까? 소환은 예를 들어서 인호술생이면 진궁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진궁부터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년은 예를 들어서 축년이면 여기, 인년이면 여기, 묘년이면 여기 딱 정해진 거라 그냥 그 궁만을 보는 거. 그래서 소환은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유년만 보시면 됩니다. 유년만. 근데 선생님 이게 지금 보면은 예. 문관을 보면은 뭐 6세에서 15세, 16세에서 25세 이건 대운이잖아요. 그렇죠. 대한. 그걸 대한으로 예, 그게 대한입니다. 대한으로 보는 거. 대운이라고 자미두수에서는 하지 않고 대운이라 하지 않고 대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또 뭐 47세, 48세 가지고 또 임묘진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예. 그거는 또 세운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금방 말하는 유년입니다. 그게 유년입니다. 그 숫자 적혀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저기 자미 같은 경우에는 대운도 보지만 일단은 세운을 좀 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체에서 쫙 좁혀져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원국, 대한, 유년, 비중이. 예.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렇지. 대안에서 잡아야지. 대안에서 잡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운, 유년에 집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사실은 급하니까 세운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교육 방침이 어떤 거냐면 당신 내년에 4월 달에 돈 들어옵니다. 이거 맞추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면 혼자 연구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 큰 흐름을 잡아주는 걸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메커니즘만 그게 되면요. 유년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거 하고 나면 그냥 유년 보기는 오히려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요. 유년 보기가 너무 쉬워요, 진짜로. 대안만 되면. 그러니까 큰 흐름을 잡아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명천선, 대안이 선천하고 대안하고 신궁하고 중첩이 된 경우에만 유년 12궁을 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명궁이었다. 명궁이었는데 이제 지나간 축년이 여기에 딱 걸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유년 명궁이 여기다 아닙니까? 선천 명궁이 대안은 조금 접어두고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유년의 삼방을 이렇게 딱 봐가지고 명형, 부자, 재질, 천노, 관전, 복부 해가지고 그 궁의 그 이름을 갖다 다 적용시킨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명궁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중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는 이렇게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유년이 여기나 이렇게 있으면서 명궁에, 선천 명궁이나 대한 명궁에 이런 식으로 중첩이 안 될 때는 궁의 개별성을 갖다가 두지 말라고요. 개별성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오래 들어가 버렸다. 인연에. 그럼 같이 중첩이 되잖아요. 같이 걸려버리잖아요. 삼각형이 같이 맞물리잖아요. 그럼 꼭 명궁이 아니더라도 돼요. 다른 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천 명궁의 삼방사정 안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때는 유년의 세세한 형제궁, 복덕궁, 이 다 12사원궁을 갖다 다 돌려봐라 이겁니다. 이 왜 그럴까? 왜? 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볼까? 매 해마다 다 봐야 되는데 왜 그때만 딱 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답. 사안이 커지니까 그래요. 비중이 커지니까. 그렇게 딱 걸려야 제대로 12상궁을 갖다 돌릴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육친이라는 의미는 이미 그 사람의 체에 작용하는 바가 크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년에서 지 마음대로 돌릴 수. 자, 명리에서,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친의 문제를 볼 때는요, 대안의 비중을 더 둬요. 예. 세우는, 물론 이제 대안에서 암시하는 바를 갖다가 이해하는 거지만, 세우는 단순하게 덕실만을 논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딱 정확한 경계는 없습니다. 비중을. 그래가지고 세운에서 오는 것은 단순하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상황만을 갖다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지금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한에 걸릴 때는 대한하고 중첩되니까, 선천하고 중첩되니까 그러한 사안들을 갖다 논할 수 있지만 이게 거기에 중첩되지 않을 때는 단순한 그냥 사안에 이뤄지고 일어나고 마무리되고 하는 그것만, 일어나고 잃고 얻고 그것만을 갖다 본단 말이에요.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사안이 한마디로 중하지 못하다 이래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과정적인 측면은 그렇게 기억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결론적으로 중첩이 될 때만 유년의 12사항궁을 갖다가 봐준다. 되시겠죠? 자, 참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봐줘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연히 선천하고 대안의 삼방이 걸렸을 때는 비중이 커지겠죠. 그건 반드시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예, 그게 반드시 있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렇게 궁을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51페이지 아니 52페이지 페이지 수를 딱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내일 다음 주에 보시면 필기하기 쉬울 거잖아. 52페이지 2번 사화의 중첩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섯째 줄 보시면 선천사화는 평생 안고 가야 할 문제의 시작과 끝을 암시한다. 옛날에 그 체와 용 이야기하면서 선천의 사화는 체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선천사화는 선천의 로건 과기는 이 사람의 그릇 자체를 갖다가 형성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로건 과기는 그러한 어떤 그것 자체에서 길과 흉의 의미도 있지만 시작과 끝, 발생과 결과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선천사화가 되니까 이 사람의 평생의 어떤 그런 루틴을 갖다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 레파토리를 갖다 딱 보여주는 거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줄 2번 해가지고 대안사화는 그 대안 중에 선천사화를 포함하여 선천명반에 암시된 상을 그 대안 중에 이끌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거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선천사화는 이 사람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평생의 어떤 그런 그 레퍼토리를 갖다가 스토리를 갖다가 짜나가는 거라면 대안의 사화는 그 선천에 암시되어 있는 걸 갖다가 대안에 그 10년 동안 일으키는 작용으로서의 시작과 결과
발생과 결과, 시작과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줄에 유년사화는 그 유년 중에 대한사화, 선천사화에 의해 암시된 것을 그 유년에 이끌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걸 3번.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대안에서 암시된 바를 유년이 이끌어내는 거다. 지금 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화가 지금 이 이야기는 뭘 말이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부처궁에 화기가 돼 있는데 대운에서 여기에 다시 화기가 붙어버렸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 대안에 부관선의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유년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시 여기에 또 화기가 붙었다. 물론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든 겁니다. 다른 걸로 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유년 화기가 또 붙어버렸다. 이걸 소위 말하는 쓰리화기라 그러는데 이래 되면 일어나는 거라. 근데 그 궁에 예. 그 다른 별에 각각 붙어도 같은 궁이면 뭐 쌍화기, 쓰리화기로 같이 보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다른 별에 붙어. 예. 다른 별에 붙어도 그 궁에 들어가면 하지만 그 별에 붙었을 때가 파괴력이 가장 크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계속 좁혀져 나가고 있죠. 선천, 대한, 유년. 지금 계속 이런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줄에 선천사화는 대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대한사화는 유년에 큰 영향을 주며 유년사화는 6월사화는 유일에 각각 큰 영향을 행사한다. 해가 4번 하십시오. 자, 이건 우리 사주하고도 똑같다 아닙니까? 사주가 대한 같은 경우 선천하고 대한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훨씬 더 크다 아닙니까? 대운하고 세운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더 크다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금묘할시상의 사주가 이렇게 돼가 있으면 얘하고 가장 연계가 잘 일어나는 것은 얘나 얘 아닙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얘하고 연계가 가장 잘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럼 얘하고는 연계가 잘 안 일어난다 아닙니까? 한참 하위 개념으로 들어오니까. 군대에서도 바로 위에 고참이 제일 무섭거든요. 일주일 딱 먼저 들어왔다고 딱 고참 행세하면 진짜 죽습니다, 진짜. 하지만 제일 무서워요, 제일, 진짜. 그래서 바로 내하고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참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요번에 지진 난데 어딥니까? 딱. 거기서 지진 났을 때도 정말 슬프고 진짜 비극 아닙니까? 대참사인데 정말 슬픈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나 하고 난 내 생각을 했거든. 하지만 만약에 내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참사를 당했다면 제대로 내 일이나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서 같이 연결고리가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깊을수록 가까울수록 일으키기가 더 쉽다. 자, 그 바로 옆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따라 느끼는 변화는 그 단위가 좁을수록 밀접하게 느낀다. 계절의 변화는 쉽게 와닿지 않지만 하루 24시간의 변화는 밀접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시기다. 줄 치시고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유년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사람은 반응한다. 그래서 대운을 먼저 봐야 될지 세운을 먼저 봐야 될지는 사실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격이 짜진 사람은 대운 위주로만 보면 돼요. 격이 짜진 사람은. 격이 안 짜진 사람은 세운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맞아요. 우리 학생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 격이 짜짓다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상위 클래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 클래스 안에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계획이 길어요. 전문직, 공무원,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까지 올라가고 계획이 좀 장황해 길어요. 격이 안 짜진 사람들은 실제로 뭐라 해야 되나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좀 직업적인 측면으로 불안하고 단기적인 계획에 조금 많이 치중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시장 일 하시는 분이 물론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긴 하겠지만 이 업무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15년 뒤에는 이렇게 하고 20년 뒤에 이런 계획을 짜기보다는 당장 오늘 나와가지고 물건 많이 팔아야 되는 그 계획에 충실한단 말이에요. 또 그게 당연한 거고 또. 자,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 선생님 제가 기술을 하나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떤 걸 배우면 좋겠습니까? 내지는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장사나 할까요? 젊은 애가 왔다면 기술을 갖다가 만약에 묻는다면 대운 위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런 공부하고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갖다 짜는 단기적인 플랜. 당장 내년에 해가지고 돈 벌겠습니까? 이거는 그 세운의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물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선천, 대운, 유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중이 조금씩 커졌다 작아졌다. 되시겠죠? 자, 그 밑에 계속 읽습니다. 여기서 선천사화는 대한사화와 관계가 크고 대한사화는 유년사화의 관계가 큰데 유년사화와 선천사화와는 직접적인 연관을 주고받지 않으나 대한사화가 선천사화와 연관되면서 유년사화가 대한사화와 연관될 때 대한사화를 매개로 하여 선천사화와 유년사화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뭐 알아듣겠습니까? 저도 지금 읽으면서 혀가 막 꼬였어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했던 이야기입니다. 중첩돼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연결고리가 안 될 때는 중간에 연결을 누가 딱 해줘야 된다. 선천에 암시된 바가 유년에서 바로 일으킬 수는 없다. 선천에 암시된 바가 대안에서 일으킬 때 비로소 유년에서 다시 일으키면 그게 발동이 된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걸 5번으로 금방 친 걸 5번으로 하시고 그 밑에 계속 읽습니다. 지금 53페이지 10째 하고 있습니다. 10째 읽겠습니다. 대한의 입장에서 선천사화를 지칭하거나 유년의 입장에서 선천사화, 대한사화를 지칭하거나 유월의 입장에서 선천사화, 대한사화, 유년사화를 지칭할 때 이것을 통틀어 상위개념이라고 이름한다. 반대로 선천의 입장에서 대한의 입장에서 유년사화를, 유년의 입장에서 유월사화를 지칭할 때를 하위개념이란다. 자, 그냥 쉽게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와 부의 개념을 갖다가 다시 다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어떤 느낌이 좀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자, 여러분들은 자꾸만 명리를 갖다 예를 드는데 명리 안 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요. 기분 나쁘신 분이 있습니까? 명리는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마시고. 자, 명리에서 그러면, 자, 지금 좋은 대운이다. 좋은 대안이다. 그러면 대운이 길한데 세운이 흉할 때 하고 대운이 흉한데 세운이 흉할 때 하고 이거는 뭐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제? 그러면 이때는 결과적으로 흉하겠습니까? 길하겠습니까? 이거는 당연지사인데 공하시네. 뭔가 알고는 있다 이건데. 자, 총무님 말씀해 보세요.
거는 큰 거는 길하고 예. 세월에서 오는 건 한 번씩 그 굴곡이 있을 거고 예. 전체적인 거는 길하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운에서 길하다라고, 자,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사주에 따라 다 틀리니까. 대략적으로 길하다고 했을 때, 세운의 흉이는 일단 기란 중의 흉이다, 아닙니까? 기란 중의 흉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뒤에서 반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약간 좀 그 흉이가 약화되어서 조금 작은 흉이가 나타난다. 자, 작은 흉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돈의 지출로 한번 봅시다. 손재. 이때 손재 운이 있었단 말이에요. 손재는 보통 안 좋잖아. 그러면 기란 중에 손재가 있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주식이. 잘 나가다가 자, 기란 중에 손재입니다. 포인트. 기란 중입니다. 잘 나가 또 몰랐다 이거. 아니, 집값이 내려갔다가 아니라, 자, 투자. 내가 집을 샀다. 그리고 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돈을 들였다. 우리 집 리모델링 했다. 돈 나간 거잖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한테 흉한 의미로서 나갔다라기보다는, 내 의도해가지고, 내 의도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물론 이 1번의 의미도 있습니다. 흉이가 작아지는 어떤 의미. 그래서 장사 잘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작년보다 이 자금 융통이 잘 안 되네. 조금씩 걸리네. 하지만 이 사람한테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대세가 이거니까. 그래서 대략 크게는 한 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내 돈이 잠시 다시 올라간다. 그렇지. 그런 것도 되고. 느낌이 오죠.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상위 개념이고, 이거는 하위 개념입니다. 이두 선생님,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저 상과 하를 갖다 굳이 구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구분했을까요? 예? 영양권.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학적인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야말로 무급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 없어요. 다 넘나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지금 학적으로 체계를 세워야 되니까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이 넘지를 못해요. 소위 말해서 대운이 길했을 때는, 자, 그럼 봅시다. 자, 봅시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격이 짜진 사람하고 격이 짜지지 않은 사람하고 이 두 사람 중에 1번, 2번 중에 이러한 운세에 어떤 사람이 더 힘들까요? 예? 와, 그걸로 자신있게 딱 말씀하시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처럼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 명판을 길하다 안 길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게 더 어렵죠. 이런 체계 세우는 거는 당연한 이치고.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보는 눈은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키워나가야지. 정확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야, SK텔레콤 대리점 어디 있노? 그러니까, 그 LG텔레콤 옆에 있다. LG텔레콤 어디인 줄 알아야지. 내가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체계는 이렇다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탁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계속 공부하면서 눈을 넓혀가고 깊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든 자미두수를 보든 딱 보실 때 세운에 연연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어져요. 계속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일단 연습부터 계속 딱 격 보고 채 보고 그 다음에 대운이 쫙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고. 네.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걸 갖다가 시각을 갖다 가지시고
여기서 이야기한, 언급한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있을 때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을 넘어설 수가 없다. 되시겠죠? 자, 사화의 동정 3번. 내는 그 밑에 줄입니다. 53페이지 밑에 3번 사화와 동정해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줄입니다. 필자는 운을 추론할 때 오직 록, 권, 과, 기의 사화만을 동의 핵심적인 진료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록과 기가 사건을 동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본다. 권과 과도 동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록과 기의 견인에 있을 때만 현실적으로 동력을 가진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사화를 갖다가 볼 때는요, 록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권과는 그 과정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그 권과까지 만약에 인동을 읽으려 하면은 대운에서든 그 권과를 갖다 일으켰을 때 그거만 읽어주지, 실제로 그 사화를 읽을 때는 록과 기의 비중을 갖다 더 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미두수 보시면 일단은 권과는 일단은 조금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시면 권과를 보시고, 예. 자, 이제 점점 좀 화색이 싹 돌기 시작합니다. 자,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자, 54페이지. 54페이지, 밑에서 13째 줄 보시면, 권과 과의 성질이 일하기 때문에 대한의 권과가 유년의 화록과 중첩되었다고 할 때 대한의 권과가 유년 화록을 동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년의 화록이 대한의 권과 화권과 화가를 동하게 한다. 또한 대한이나 유년의 권과가 서로 동하게 하지 못한다. 가로이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앞에 했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권과는 그것 자체로서 동하게 하는 어떤 에너지는 크지가 않다. 그래서 그 권과를 움직이려면 록이나 기가 와야 움직일 수가 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그냥 권과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다른 별과 똑같은 그냥 별로 그냥 봐버려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보고 그냥 그렇게 박혀있는 하나의 어떤 별이라고 생각하고 록과 기로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파악하시면 돼요. 그냥. 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